걸 하나 더 볼게요. 동그라미 3번. 외과적, 내과적 치료 중 환자의 재난 중에서 진료기간에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는 보험금을 지급을 안 하는데요. 단, 처치 당시에는 재난의 언급이 없었으나 환자에게 이상 반응이거나 후에 합병증이 일으키게 한 외과적, 내과적 처치는 무상을 한대요. 우리 대부분 수술을 할 때 이렇게 수술 동의서라는 걸 사인을 하고 들어갑니다. 제가 작년 추석 연휴 때 쌍꺼풀 수술을 했어요. 압구정동에 있는 데에서 쌍꺼풀 수술을 했는데 그건 동의를 안 하더라고요. 안 하고 그냥 가서 사인을 했는데 우리 성형수술 1세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. 1세대. 쌍꺼풀 수술을 했는데 눈이 안 감긴 분들 계시죠? 그쵸? 그런 분들은 어때요? 보면 처치 당시에는 언급이 없었으나 처치 후에 이상 반응이 생긴 거잖아요. 장애급여금 청구하실 수 있어요. 근데 그런 거 청구 안 했거든요. 근데 거기서 의문 안 생기세요? 그거에 대해서 의문 안 생기시나요? 네, 어느 분이 그러셨어요? 성형은 안 준 누가 그러셨어요? 네, 되든가요? 아, 그러세요?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상식 중에 하나, 제일 먼저 깨야 될 게 그겁니다. 성형수술 안 된다고 그랬고요. 선천적인 질환 안 된다고 그랬고 정신질환도 안 된다고 우리 배웠어요. 설계사 시험에도 나왔었잖아요. 이거는 제가 이렇게 순서대로 갈 게 아니에요. 페이지를 넘겨보겠습니다. 20페이지. 이거는 이번 특약 약관에 보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질병 및 재해 있어요. 찾으셨나요? 네. 요거 우리 안 된다고 배웠죠? 맞죠? 우리가 알고 있는 거. 근데 또 하나 볼게요. 22페이지. 이렇게 보시고요. 이렇게 입원하고 수술하고 이렇게도 보시고 이렇게 가서 수술하고 입원하고 이거 똑같은 약관을 제가 타이핑한 거거든요. 내용 한번 보세요. 똑같나요? 어때요? 차이 있죠? 근데 제가 그걸 왜 보라고 했냐면 여기는 이 지면상이기 때문에 제가 수술약관만 넣었지만 이번 특약에 있는 뭐 정신질환, 선천적인 질환 뭐 이런 것들 제외인 거는 이번 특약에만 있어요. 수술 특약에 없어요. 수술 특약에만 없는 게 아니고요. 장애 특약에도 없고 주계약 약관에도 없어요. 오로지 이번 특약에만 있는 거니까 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? 구순 성형술 어떤 건지 아시죠? 왜 언청이라고 하죠. 지금은 안 줘요. 5종일 때는. 근데 옛날 3종 수술일 땐 1종 수술을 줬어요. 아마 그거 선천적인 질환이라서 안 될 거라고 하고 청구 안 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수술비 주거든요. 왜 줬을까요? 수술 분류표상에 없으니까. 에이, 그거는 얼마 안 되니까 줬겠지. 경우 하나 더 들어볼게요. 제 고객분 중에 보험 가입하신 지 한 15개월 정도 됐나? 근데 어느 날 감기가 한 6개월 안 났으셨대요. 그래서 이 병원 저 병원 계속 전전하고 다니는데 어떤 병원에서 이거는 감기가 문제가 아니고 당신은 심장이 조금 안 좋다고 뭐 심전도 하고 뭐 이런 걸 하라고 그러시더래요. 그래서 의사가 돈 벌어 먹으려고 그러나 보다 했는데 심각하게 선생님이 좀 심전도를 했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심전도상의 이상 수치가 나왔어요. 그분이 서울대병원 심장내과에 계시던 분이 개인병원을 차려서 나오신 거거든요. 그 본인이 이렇게 빨리 써주셨죠. 서울대병원으로. 갔더니 이분이 그 당시에 44살이셨는데요. 심장판막 결손이셨어요. 어떻게 살았는지 잘 모르겠어요. 그러면 굉장히 숨도 차고 그랬을 텐데 의사도 너무 희한하다는데요. 그동안 숨 차고 이러지 않았냐고 저도 그걸 물었거든요. 아니 어떻게 이러고 사셨어요? 이랬더니 그분 말씀이 자기는 오래 다니면 오래 걸으면 원래 숨이 찬 줄 알았대요. 많이 걸으면 숨이 차고 높은 데로 올라가면 숨이 차고 사람이 힘들면 숨 차는 거 아니냐는 거죠. 참을성이 엄청 좋은 분이셨던 거예요. 그래서 병명이 좀 이따도 저런 사례가 나올 텐데요. 선천적인 심장판막 결손이에요. 제가 ING 출신이거든요. CI 보험에 보면 심장수술에 대해서 보험금 주지 않습니까?
그거를 청구한다 그랬더니 이분 청구 안 하시겠대요. 왜요? 그랬더니 저한테는 든지 15개월밖에 안 됐는데요. 교보생명이 이미 7, 8년 전에 보험 들어놓은 게 있는데 그분이 훨씬 더 친밀도가 있으신 거죠. 담당 설계사한테 물어봤더니 안 된다 했대요. 그리고 그것뿐 아니라 선천적인 질환에 대해서는 보상을 안 하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 해지를 한다. 그러니까 좀 더 쉽게 설명을 하면 원금만 주고 퉁친다는 거예요. 그 내용 아시죠? 그렇기 때문에 넌 청구하지 말고 이번 거는 안타깝지만 받지 말고 나중에 네가 암도 걸릴 수 있고 수술도 할 수 있고 입원도 할 수 있으니까 꼭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고 안내를 해주신 거죠. 그러니까 이분이 걱정을 하셨다가 그럼 그렇게 하겠다 그러고 저한테 보험금을 청구 안 하겠다 그러시더라고요. 저는 그래도 청구를 해야겠는데요. 그랬더니 그러면 내 보험 없어지면 명자씨 어떡하려고 그러냐고 그래서 제가 책임을 질게요 그랬어요. 왜냐하면 저는 이게 선천적인 질환이 입원만 된다는 걸 당연히 알았겠죠. 제가 원래 보상권무 출신이라고 그랬잖아요. 이분한테 그 긴 얘기를 안 드리고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. 그리고 제가 보험금을 청구를 했어요. CI 보험금 들어놓은 거 주계약 4천만 원이니까 3,200만 원 받으시고 수술특약 1,000만 원 받으시고 15개월 넣고 그분이 납입기간은 65세 납인가 해놨는데 15번 넣고 뒤에 다 납입면제 해드렸고요. 입원비 수술비 다 받으셨겠죠. 이분 너무 깜짝 놀라시더라고. 이런 것도 돼요? 근데 왜 우리 설계사는 그 얘기를 해요? 그래서 그분 잘못이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. 대부분의 회사가 그 선천적인 질환에서 안 되는 게 입원 특약에서 안 되는 건데 그거를 전체가 안 되는 것처럼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분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건데요. 보험회사에서는 그거 알고 있어요. 그래서 교보권도 나중에 청구를 해줬던 기억이 나요. 그렇다면 선천적인 질환이거나 미용상에 대한 게 이제 지워지죠. 그런 경우도 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. 다시 앞쪽으로 갈게요.